안녕하세요, 리세놀자 안 팀장입니다. 오늘은 좀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또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 벤츠 S500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S500을 만난 지 저도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차가 너무 귀합니다. 심지어 작년 말쯤에서는 이 차량이 출고 정지도 되었었고, 풀린 이후에도 차가 굉장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S500에 대한 갈증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S450하고 500하고 비교를 많이들 하세요. 왜냐면 6기통 3000cc 가솔린 엔진 똑같이 탑재했기 때문인데, 약간 디테일적으로 보시면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S500 같은 경우에는 AMG 바디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단의 범퍼가 약간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S450 같은 경우에는 580과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익스테리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연이은 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S5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샤프한 두 줄이 매력적인 디자인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클래스를 사는 이유는 뭐냐? 요거 때문이죠. 요거 본네트 위에 떡하니 자리를 잡은 벤츠 마크가 제 생각에는 한 5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는 빼놓을 수가 없죠. 매일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 디지털 라이트의 순 기능 자체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하셔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측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측면에서 S450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휠이죠. 제가 알기로는 20인치 마차 휠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타이어도 브릿지스톤으로 넣어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타이어도 넣어주었고, 뒤에 타공 디스크와 함께 캘리퍼도 들어갔습니다. 캘리퍼는 그냥 은은한 그레이 색상이라 눈에 띄진 않지만,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로고도 새겨져 있고, 역시나 디자인적으로는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 라인, 이게 포인트죠. S500은 롱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이 휠 베이스의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한번 재볼게요. 하나, 둘, 셋. 약간 큰 걸음으로 한 3걸음 정도 거리 되는 정도인데, 실제로 이 탑승했을 때의 체감은 훨씬 더 넓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요거, 이 플러시 핸들도어 같은 경우에는 하차감뿐만 아니라 또 나에 대한 감성까지 이제 주어지는데, 터치로도 물론 다 사용 가능하니까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가운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이게 뭐냐? 키를 넣는 겁니다. 키. 이게 작동이 안 됐을 때 대비한 부분인 것 같은데, 키는 어떻게 빼냐? 뒤에 여기 버튼이 하나 있어요. 물리적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키가 나옵니다. 요걸 통해서 또 열 수도 있고, 키는 간단하게 이렇게 다시 히든으로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S450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점이 있어요. 기본 옵션 자체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건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라미네이트 이중접합 글라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과 함께 풍절음도 같이 다 함께 잡아준다는 점, 게다가 이중접합이기 때문에 안전성까지 높여줬다는 게 포인트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또 리어 엑셀이 들어갔죠. 이 리어 엑셀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긴 차량들은 유턴을 할 때나 주차를 할 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 리어 엑셀을 통해서도 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녹화를 시작합니다. 운행 녹화 중입니다. 보셨나요? 각도가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진 않지만, 이 생각보다 짧은 거리가 2m 이상의 간격을 더 넓혀준다는 게 포인트고, 자, 이런 후륜 조향 기능들은 롱바디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자, 후면부 한번 볼게요. 후면부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클래스를 좀 더 크게 넓혀둔 모습인데, 하지만 차이점은 역시나 이 램프에 있겠죠. 램프의 디테일이 이 클래스와는 다르게 촘촘한 모듈들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역시나 역동감 있고 생동적인 느낌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서 패스하고, 배기가 찐이냐 아니냐만 좀 확인해 볼게요. 싹 들어가면 역시 S500은 값어치는 하네요.
뻥배기는 아니고 찐배기로 들어갔고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AMG 바디킷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 디퓨저도 디테일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와, 굳이 앞좌석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롱바디를 사시는 분들은 이 뒷좌석에 대한 공간,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아무래도 의전용 차량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인 만큼 널찍한 공간들이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퇴근하는 길에 회장님께서 딱 이렇게 김비서 오늘 일정 어떻게 돼? 또 약간 업무 같은 것도 이렇게 뒷좌석에서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다만 S500에서 아쉬운 점은 S580 같은 경우에는 이 뒷좌석 시트가 아주 컴포트한 시트로 변경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에는 없다는 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뭐 포존 에어컨 기능들, 뭐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태블릿 PC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뭐 결론은 현재 S클래스에서는 다 지금 현재 태블릿 PC가 들어가고 있죠. 이 태블릿 PC가 가끔씩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뭐 접선의 문제라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서비스 센터를 가시는 경우를 종종 보긴 했어요. 물론 제가 출고한 차량에는 항상 이상이 없었지만 뭐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컵홀더는 여기 딱 2번을 눌러주시면 큼직한 공간으로 해서 아주 편하게 음료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둔 모습입니다. 여기에 약간 음료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나 차게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갔으면 더욱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약간은 보여지긴 하네요. 지금 S500 같은 경우에는 21년식에 비해서 22년식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하지만 이 뒷좌석 모니터는 21년식에는 기본이었어요. 근데 22년식에는 옵션으로 추가돼야만 들어간다. 뭐 GLS 400D도 마찬가지고, 뭐 S450도 마찬가지고, S500도 다 이 모니터가 400만원이라는 옵션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옵션까지 모두 다 들어간 걸 원하시는 분들은 S580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위에 상단에 있는 루프 라이너는 그냥 일반 패브릭 재질이에요. 거의 2억에 가까운 차량가를 자랑하는 만큼 이런 곳에 뭐 알칸타라 재질을 좀 더 사용했었으면 하면 어떨까 하는 소재에 대한 아쉬움도 약간은 보이지만, 그래도 이런 기분 좋은 나파 가죽이 적용된 브라운 시트부터 해서 기본 소재들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S500에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쉽죠? 100만원 밖에 안 하는 옵션 값인데 이 차를 구매하면서 그 100만원을 아끼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지만 지금 S580을 제외한 모든 차량들이 옵션화가 되었지만, 지금 반도체 이슈가 그만큼 심해진 만큼 이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는 웬만해서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좀 근데 포인트적으로 되게 이뻐요. 뒤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죠. 요거는 칭찬할 만합니다. 자, 22년식으로 바뀌면서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센터 콘솔의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뭐 이게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지만, 도트 형태의 이제 약간 태양열을 보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해두었고, 지금 보시면 우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개 같은 뭔가 보석 같은 느낌도 들면서 유광의 뭔가 독특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S450을 포기하면서도 S500을 선택한 이유, 바로 이 핸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핸들이 D컷 핸들, 신형 잠자리 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툼한 그립감과 함께 상당히 기분 좋은 드라이빙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핸들 자체에서도 순 기능들을 모두 다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왼쪽에는 이 계기판, 오른쪽에는 이 큼직한 디스플레이를 다 조절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S500 롱바디 차량을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제네시스 G90 롱바디 차량과 많이들 비교를 하고 계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가격대로 제네시스 G90을 선택하시게 된다면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더욱더 만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S500을 선택하는 이유 자체는 승차감과 하차감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실제로 저 뒷좌석에는 제가 S500은 타보진 못했지만 S450을 시승한 결과 뒷좌석에 대한 만족도는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벤츠의 판매량이 높은 이유도 이런 기술력과 승차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하차감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S500 기다리고 계신 분들, 리스야 놀자 안 팀장에게는 빠른 출고 가능한 재고들 확보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리스야 놀자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리스와 샹그레트는 리스야 놀자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